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링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영입니다. 2017년 4월 22일 토요 경마 위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연휴를 위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박정희 위원, 그 다음에 또 성원 위원, 허찬지 힘을 다 모아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이 그냥 불이 붙었어요. 지금 웬만한 경주들, 배당 나오는 경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저희가 한 마리씩 얘기한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이 잘 조합만 하신다면은 대배당까지도 잘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바로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찬지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마하기 전에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결과를 떠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분명히 보통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1경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7번 달다리인데, 달다리가 1월 21일 날 외곽 게이트 돌고서 3착했죠. 요때 보면은 사실 그 다음번엔 될 것 같은,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골마겸이 터져버려가지고 말이 조개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두 번을 역시 현장에서도 제외를 해드렸던 말인데, 이번에 그 골마겸에서 벗어났다 판단을 한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를 불러다가 기승을 시켰는데요. 조교보가 아주 조교 때 빵빵 놔주면서 조교 제대로 해놨습니다. 선행편성까지 만났기 때문에 이번엔 달다리가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성원이. 네,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로열 브론즈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이 데뷔전 당시에 제가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분명히 좀 뛸만이다. 자, 하지만 준비는 조금 덜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권에 멀어졌지만 착승권에 갖다 대는 나름대로 발걸음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게 바로 3번마 로열 브론즈입니다. 그 당시에는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지난번 뛰었던 발걸음보다 훨씬 낮은 발걸음에 인게이트의 유리함, 그리고 최선에 대한 강공 의지는 말할 것도 없는 이혜리 기수라면 이거 분명히 열심히 기승해 줄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3번 로열 브론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한성킹입니다. 이게 말을 추천할 때 말이죠.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실패를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참고서 가다가 나중에 들어올 때를 딱 맞춰서 추천할 때가 그때가 딱 재미있는 건데, 한성킹이 이번에 2월 26일 날 1000m, 그 다음에 지난번 1200, 둘 다 아쉬움이 많았어요. 특히나 지난번에는 페로비치가 초반에 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외곽 전개를 깨졌던 거고, 이번에 차분한 전개를 한다면 선양을 나가면 좋고요. 선양을 안 나가도 저는 선입으로도 충분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해서 10번 한성킹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000m 고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들어가야 되고요. 성원이요. 좀 복병권 마필인 것 같은데요. 5번마 파이어라는 마필입니다. 제 마필이 지금 한 2달의 공백을 좀 갖고 나오는 마필인데, 지금 마방에서 이 강도를 세게 올렸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마필이 이번에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철경이 기승하면서 51.5의 부담 중량, 여러 가지 경주 조건, 공백은 조금 있지만 충분하게 재밌는 마건으로 연결될 것 같아서 5번 파이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요. 네, 3번마 백산여왕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보면 이제 주폭이 상당히 좀 타고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혈통적으로도 이제 기본적으로 주폭이 크고 스피드가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혈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강도 높은 훈련을 했어요. 김영군 기수가 지금 조계장에서 몇 주째 계속 좀 돋보일 정도로 여러 마방에 다니면서 조교를 열심히 하는 기수가 지금 김영군 기수예요. 부산에서 보다 진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근데 어쨌든 김영군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여놨고요.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마필인 만큼 데뷔 전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6번 새로운 군항이에요. 이게 말이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승부를 좀 못 본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경주 때도 체중이 데뷔전에 비해서는 무려 23kg의 체중이 늘고서 나왔던 거고, 왜 제가 이 놈을 자꾸 쫓아다니냐면은 말값이 비싸요. 말값이 비싼 말 중에서 주행검사 때 제가 딱 찍어놓고 잘 타는 놈들이 실전에서 못 탈 때 이 놈들을 쫓아다니는데, 요게 이제 타임을 만난 것 같아요. 6번 새로운 군항이. 그래서 말값 언제 뽑습니까? 물론 말 잘못 사갖고 1억 주고 사갖고 지금까지도 뭐 육군에서 있는 말들도 몇 두들 있어요. 그거는 뭐 확률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새로운 군항은 이제 승부를 봐줘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고요. 성원전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박정희입니다. 네, 뭐 이상한 말 하나 얘기할게요. 사천대석인데 사실 이제 복귀를 보면은 이제 초반에 조금 나왔다가 퍼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뛰겠다 싶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지금 사실 뭐 사천대성을 놓고 간다거나 그럴 경주는 아닌 걸로는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사천대성이라는 마필이 변화를 보였고 새벽 조교 때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번 계획이라면 역시 복병 마필로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약간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6번 선플라자입니다. 제가 볼 때 페로비치가 지난번 경주 때 역시 무리했던 전개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전개보다는 편한 전개를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고가의 말답게 첫 입상에 기대치를 높게 갖고 있습니다. 성원. 예, 데뷔전 당시부터 기대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이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정확한 이유가 나중에 좀 이 경주 후기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마필을 아예 충만로 놓고 가능성 있는 마필 중에 또 다른 노림수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마필은 인기권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3경주부터 제가 좀 이 중배당을 겨냥해서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3경주 송원현의 준메인 승부경기입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1300 국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 송원현. 네, 안쪽에 있는 2번마 사이먼 미사일인데요.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네요.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1000m, 1200m. 자, 이 마필을 새벽주에 담당했던 문세영 기수는 오히려 1300으로 늘어나는 걸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편성을 잘 만나면 충분히 재밌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번 경주 편성을 봤더니 충분히 편안하게 좀 일어나갈 수 있는 편성에 그리고 1300이라는 거리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네, 6번 리얼 걸칩니다. 이게 이제 변화를 보이는 게 2월 12일이고 그때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기회 기수가 이 말을 이제 2번을 기승을 했는데 사실 3월 달에는 이때는 이제 와야 됐어요. 경주 편성상 와야 됐는데 초반에 잘 나왔는데 이기회 기수가 말을 잘 타내질 못했고 지난번 경주는 그냥 앞에서 끝나버렸죠. 초원장하고 폭풍전형. 고경주에 적중을 드렸었는데 리얼 걸치가 어쨌든 그 불리한 김영군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지만은 올라오기 힘들었던 레이스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은 이제 분명히 좋아져 있고 김영군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인데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리얼 걸치는 10점 동안 아직 입상이 없지만 최근에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1300이 분명히 유리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말들보다 유일하게 전적을 보면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서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인디캣인데요. 뭐 직전 경주만큼만 끌어준다면은 뭐 여기서 입상은 그대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원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세 마리가 거의 배당판도 주도할 것이고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박정희. 1번마 대성말리인데
이 말이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사실 이제 모래를 맞으면 조금 안 뛰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꼭 가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러너퀸이나 해성여왕 국내산 마필 좀 빠른 마필들이 좀 있는데 다행히도 안쪽 게이트고요. 김옥성 기수라면은 마음 먹으면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행을 가면은 버틸 수 있냐? 버틸 수 있어요. 지금의 걸음은 분명히 버틸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9번 경주 불펜인데요. 제가 이마필 이번 주 그 조규시의 모습을 잠깐 보고 야, 지난번에 이마필이 도대체 왜 졌지라는 의구심을 좀 품었습니다. 자, 마방이나 등짝이나 지난번에 기세했던 문세영 기수도 이마필이 좀 거리가 좀 늘어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거리가 1200인데 부담 중량 올라갔지만 등짝 페로비치라면 경주 불펜 충분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번 러너퀸이냐 5번 해성여왕이냐 이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승부를 봤다 깨진 놈 쪽에서 뽀롱이 났기 때문에 3차 퐁당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때리는 빵수가 높다라고 평가해서 2번 러너퀸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서울 육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 당근어차인 준비한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메인 승부경주들도 제가 부른 막권 안에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드릴 때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말을 가지고 공략을 들어갈 때는 경마팬 여러분들이 다른 승식 활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배당이 없는 막권을 공략을 할 때는. 근데 인기말을 지우거나 아니면 복병말을 데리고 갈 때는 삼복승식 조합 공략은 필수입니다. 삼복승식 거의 완투에서 다 들어오니까요. 그런 공식 하에서 앞으로 경마팬 여러분들이 제 메인 승부, 물론 일반 경주들도 배당이 좋다면 그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배당도 안 나오는 경주에서 삼복승식을 적중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이 한 4-5도 됩니다. 거기서 인기 1, 2강의 마필도 한두를 지울 거고 인기 3, 4, 5위 중에서도 한 마리 지울 거예요. 그래서 5두 정도에서 2마리 마필을 지우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역시 환수가 나오는 메인 승부가 될 것입니다. 자, 남들이 못 믿을 때 저희는 믿는 증거만 있으면 들이댈 수 있는 거죠. 남들은 긴가민가 할 때 저희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안 할 때 비로소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자, 그 공식을 이번 6경주에 대입을 해서 중배당 한탕 막권을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경마 6경주에 이은 제주경마 6경주도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반장에 아주 상황을 만들겠다. 서울 메인 승부를 찍고 족중을 만든 다음에 항구를 한 다음에 제주 6경주로 와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훈이. 예, 7번 투어 로즈인데요. 지난번이 이제 승구전에 1200m. 자, 거리가 오히려 좀 그 승군전에 1200으로 줄어든 거리 나름대로 잘 적응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마필의 능력 워낙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새벽조 교시에 페로비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느낌까지 받고 있는 투어 로즈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박주입니다. 예, 여기도 좀 사연 있는 마필 한도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번마 델타K인데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었고 데뷔 이전지에서는 또 추입으로 입상을 하는 그런 아주 능력마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말이 이제 아직 어린데 센 발들하고 이제 붙었죠. 2세마 대상 경주에서 붙었는데 거기서 깨지고 나서 한풀 꺾인 그런 기 그것도 있고 또 마필 자체가 이제 이 상태가 굉장히 좀 저조한 상태를 보이면서 최근에 2번의 경주 부진했는데 상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역시 훈련 강도 올렸고 조개랑 늘렸고 1번 게이트 받았고 이제는 다시 능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7경주는요. 배당판이 열리면은 7번, 9번이 입을 크게 벌리고서 돈질하라고 점배당에서 입을 벌리고 있을 거예요. 크게. 7, 9가. 근데 형마가 어디 그렇게 쉽나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쉬운 경마는 없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게다가 서민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원체 여유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이 승군전이고 게다가 또 정상주기도 아니고 부중도 늘고 외곽에 골막 공백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마팬 여러분들이 이거 배팅하시면 안 돼요. 7번, 9번은. 그래서 그냥 상황만 보세요. 상황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전력들 신경을 좀 쓰세요. 왜냐하면 7, 9 막권에 저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원체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9번의 현장 상태를 좀 잘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4월 22일 토요 경마 박정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 8경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4월 넷째 주. 4월은 이제 5주 경마라서 월말 경마는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 두수는 좀 많지는 않은데 경마가 상당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경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박정혁이가. 그 중에서도 이제 토요일 메인으로 정한 게 8경주인데 이 메인 승부처 8경주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한번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제가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 메리트까지 있어요. 불안한 인기마가 지금 한 마리 제대로 된 불안한 인기마 정말 이거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필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마필 한두가 있고 정확하게 이 한 방으로 승부를 볼 마필이 역시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자신감과 함께 메리트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인을 습격시켜서 A급까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당일까지 좀 결정을 할 거고요. 8경주 어쨌든 토요 경마 가장 세게 붙는 메인 승부처. 이번 주 경마가 재밌는데 역시 메인 승부 그 중에서 딱 한 경주 고른 이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서 꼭 저와 함께 해주셔서 동참하셔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훈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 성훈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바로 구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국산마 5등급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번 경주에 인기마로 대두될 마필들 가운데 제가 한 마리는 완벽히 걷어냅니다. 무엇으로요? 내용으로 걷어냅니다. 지금 마필의 상태가 영 아니에요. 마방과 등짝도 자신이 없습니다. 헌데 그 마필이 인기도에 완벽한 바람을 잡아줍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만큼 완벽히 걷어내고 갬블을 한번 걸어보겠고요.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지만 상당한 내용을 가진 노림수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상태와 컨디션이 너무도 좋네요. 물론 내용으로 좀 잡아놨는데 제가 분석을 거치면서 자, 과연 이 마필이 얼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해보니까 우승까지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확실하게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만하는 얘기죠. 헌데 배당판 인기도에서는 밀려있는 상황. 당연히 제가 갬블을 걸어야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갬블을 안 걸면 어떤 내용을 갖다 갬블을 걸겠습니까? 자, 그리고 분석까지 거치면서 그 마필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확신까지 들었던 게 바로 이번 구경주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구경주 성훈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10경주 1800m 혼합 3등급 마필들 핸디캡 7두 단순한 접전 구도입니다. 성훈이요. 네, 안쪽에 있는 1번마 스토리텔링인데요.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는 인기 2위였는데 김태용 기수 조금 저는 아쉬운 말벌이로 보고 있었던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이번에 적임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이철경 기수. 감량의 조건까지 좀 안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대 마필로 보고 있는 마필에 안 좋아진 경기 조건 때문에 마방이나 등짝이나 아주 작심하고 준비를 해놨다라는 내용을 좀 덮은 마필이 1번 스토리텔링입니다. 예. 뭐 내용 좋아하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란 마명하고도 어울리네요. 예, 딱 어울립니다. 그래요? 자, 박종혁이요. 네, 플랜시스 투고입니다.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는데 호차로 졌습니다. 진짜 당시 현장에서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있는데 김동수 기수였죠. 이번에 이제 이동화 기수인데
이 말은 이제 원래는 이제 데뷔 초기에는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말이고 이동화 기수가 직접 입상도 끌어냈던 말이라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조견행이 좋아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오히려 더 좋았으면 더 좋았지 직전보다 나쁠 게 없습니다. 거리가 늘어난 부분은 이만필한테 절대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7번 황금소리가 이제 페로비치로 기승해서 인기마로 대두될 거예요. 조심해야죠. 문세영 기수가 황금소리에 기승을 안 하고 축하로 가 있습니다. 황금소리는 지금 기가 막히게 타면서 3전을 모두 다 들어왔어요. 심한 배 성공을 하고 정기에 유리하게 끌면서. 근데 이번에 마리수 없고 7마리에서 또 팔리는데 어쨌거나 늘어난 부담 중량이 황금소리한테는 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했다시피 스토리텔링, 플레이스 투고 이런 쪽의 막건들이 오히려 더 땡긴다. 그래서 양쪽 위원들의 손을 좀 더 들어줄게요. 자, 라스트 11경기입니다. 14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당근어차이 준비한 라스트 준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경주는 뭐 준메인 메인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하신 분들은 뭐 다 들으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메인이라는 걸 달 그런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노리는 경주가 되기 때문에 준메인이라는 타이틀을 준 겁니다. 양쪽 위원들 얘기 한 마디씩 들어보죠. 자, 성원이요. 네, 저는 다시 한번 6번 마이블레이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마이블레이드 추천을 드렸고 그 당시 오색명장이 이제 날라오면서 이 막건이 깨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지난번보다 오히려 이 마필의 상태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나아져서 편성 자체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접해놓고 있습니다. 6번 마이블레이드 지난번의 아쉬움 충분히 만회해줄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네, 5번 스노우 카리스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태양 놓고서 마지막 경주 기분 좋게 적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 이제 변화가 좀 보여집니다. 이 말이 변화가 보여지는 게 역시 직전에 추입으로 왔죠. 이것도 변화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던 말이고 선행을 좀 가든가 모래를 안 맞추고 외곽을 타든가 뭐 이렇게 탔을 때 입장을 했던 말인데 그런 패턴이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역시나 걸음도 바뀌었다. 마필이 높았던 다리 고개가 낮아졌고 그러면서 걸음도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모래를 맞고 추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스노우 카리스마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황골 탈 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경주고 고배당도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근데 아까 우리 성원 의원이 좀 아쉬워하길래 마이블레이드를 추천했는데 지난번에 오색명장한테 깨져서 아쉬움이 남는다 얘기하길래 운이에요. 오색명장도 불렀습니다. 네? 오색명장. 그러니까 마이블레이드를 놓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라고. 왜? 이게 마이블레이드는 지난번에 채찍을 놓쳤어요. 결승선 150m에서 안 놓쳤으면 오색명장은 못 들어왔어요. 무조건. 이게 운인 거예요. 거기서 채찍이 떨어질 일이 없는 건데 떨어져 버립니다. 150m에서. 이게 저희 방송에서 이게 얘기했던 거예요. 수정 캡틴은 제가 얘기하고 아마 마이블레이드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땡땡이로 먹어야 될 경주에서 150m에서 채찍을 문세영이가 놓쳐서 버리되니까 이게 마지막에 목에 덜미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경마가 실력도 중요하고 사이즈도 중요한데 이 운이라는 것도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코목으로 지는 예상가들은 운대하고의 싸움이고 진짜 못하는 애들은 착손 안에도 못 들어옵니다. 예상 못하는 사람들은 부른 게 거의 꼴찌에 가 있어요. 7, 8등 뭐 이렇게. 이게 예상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코목으로 지는 거는 실력이 아닌 운으로 지는 거기 때문에 경마 팬 여러분들이 운이 다시 돌아와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막건들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11경주 인기마 정리 들어가고 인기마들 싹싹 지울게요. 그냥 아주. 웬만큼 팔리는 거 싹 지우고 노림수 있는 맛들만 3도로 압축을 해서 배당 노리기로 11경주 마무리 한번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문세영 기수, 페로비치 기수 요 기수들 주목해야 돼. 토요일 일요일 날 잘 넣고 빼고 그러면은 먹을 거 있고 남을 거 남습니다. 자, 일요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제주 신사고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고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금요 방송을 찍고 나서 또 찍기 전에 이번 주 이제 사이트에 보니까 어저께 공지가 나왔는데 영예기수, 영예조교사 이게 지금 신청들이 올라와 있어요. 우선 조교사들 부분에서는 누구죠? 예, 지금 2조의 변용호 조교사 그리고 16조의 김영래 조교사 두 분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 두 조교사님은 뭐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마방들 아닌가요? 예, 2조는 이 변용호 조교사는 그냥 그렇게 아주 뭐 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좀 안정감이 있게 마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적이 재작년에 한라마들이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아서 한라마 위주의 지금 성적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한라마 경주가 점점 비중이 줄어들면서 좀 거기서 약간 좀 성적이 예전에 비해서 좀 밀리는 성적이 있고 오히려 지금 제주마 경주가 늘어나면서 지금 아주 덕을 본 조교사가 바로 김영래 조교사죠. 최근에 각용남 기수 이번에 올해 기승계약을 맺으면서 뭐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조교사님들 둘 보니까 뭐 특히나 인기마들 뭐 빼고 이런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예 조교사로는 뭐 무난하게 발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 또 김영래 조교사는 우선 순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을 해봤고요. 자, 예, 김영래 조교사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대상경주 특별경주 우승이 20번입니다. 그만큼 뭐 대상경주에 아주 강점이 있고 대표적인 말이 예전에 황해명산이었죠. 1년에 한 번 아껴놨다가 대상경주를 운영하는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보면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이 페어플레이, 뭐 출전 충실도, 고객 서비스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좀 큰 대회를 앞두고 좀 말에 좀 뭐 승부를 기피했다기보단 말을 안 만들고 좀 핸들을 낮춘 다음에 또 대상경주에 우승했던 또 그러한 전력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은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지금 신사고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단점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승률 부분이라든지 복승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때는 역시 입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자, 그 대신 기수들 한번 보면요. 김경훈 기수하고 이재용, 그 다음에 한영민 이렇게 기수들 셋이 있는데 저는 기수들은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좀 제가 봐도 이 친구들이 아직은 지금 한창 나이입니다. 지금 뭐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이렇게 이 500승이 넘으면 이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한 500승을 넘자마자 지금 뭐 6, 700승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500승 뭐 달성했다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에 놀랬고요. 김경훈 기수는 뭐 최근까지도 지금 기승법 부적절로 기승정지가 예정되어 있는 기수고 물론 뭐 실력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성실한 그런 기승술은 아니었다 이렇게 돌아보고 싶고 이재용 기수는 최근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그래도 제일 안정감이 있게 기승을 해준 친구가 바로 이재용 기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마방을 옮기면서 성적이 약간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상당히 잘 타줬다 보고 싶고 한영빈 기수는 약간 좀 아마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성실하게 보는데 워낙 많은 인기마 그리고 워낙 유능한 말에 많이 타다 보니까 그 말의 능력에 비해서는 물론 뭐 다승 1위가 거의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다승 1위 후보 기수 중 하나인데 좀 말의 자원이 좋다 보니까 또 좀 과도한 인기를 모아서 입상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한영민 기수는 약간 좀 들쑥날쑥한 성적이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훈 기수만 보더라도 원래 지난주에 이제 4일 정지 유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그 전까지 인기말을 거의 작살낸 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근데 4일 유예를 받아놓고서는 지난주는 웬만한 말들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거 아시죠? 예, 또
이 친구가 보면 또 소속조 말 탈 때랑 또 타조 말 탈 때랑 감각이 달라요, 보면. 타조 기승일 때는 상당히 말을 잘 타는데, 소속조 말들 보면 좀, 원래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약간 좀 몸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말을 갖고 좀 과도한 선행보다는 좀 약간 좀 선행 경험을 피하는 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던 또 제주 현지에서 정말 좀 요새 최근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수 부분에서는 김경훈 기수나 한영민 기수는 조금 더 덕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재훈 기수는 뭐 눈에 드러나게끔 인기마의 입상률이 저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재훈 기수는 뭐라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김경훈 기수라든지 한영민 기수는 인기마 필들의 기승을 해서 입상률이 물론 들어온 말도 있습니다만 못 들어온 말들도 경마 팬들 가슴에는 사실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빈도수가 더 줄어든 다음에 영예기수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 뭐 자기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또 이번에 떨어지면 작년에 김대현 기수하고 박기영 기수가 신청을 했었어요. 둘 다 안 됐는데 제가 최근에 뭐 좀 맨 마지막에 봤던 그런 게 장우성 기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장우성 기수도 최근에는 그 영예 기수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김경훈, 이재영, 한영민 기수는 뭐 앞으로도 한 700승, 800승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좀 이렇게 좀 서둘러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약간 좀 너무 서두름감이 없지 않은가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거나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성실히 탄 다음에 다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도 영예기수 신청을 해서 계속 떨어진 기수가 있었죠? 네, 많아요. 그런 기수들. 왜냐면 불성실한 모습이 보이면은 그거는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같은 경마 팬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기마에서 못 들어온 기수들한테는 절대로 표를 안 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주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평가를 하실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서울 지역에 있는 팬 고객분들이라도 굉장히 냉정하고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이 친구들의 평가 항목에 대한 좀 점수를 좀 매겼으면 하네요. 고객들이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다음 달에 뭐 우리나라 투표도 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자기한테 그 투표를 성실히 해야 그래야 기수들이 또 고객들을 의식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이 페어플레이, 고객 서비스 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고요. 여기서 그만하고 어차피 지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니까 투표를 잘해야 돼요. 어디서든 투표를 잘해야 저희한테 다 돌아옵니다. 저희 결국엔 뽑은 사람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제주 일경주합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요. 우선 제 추천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5번 영주산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제가 한영민 기수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영민 기수가 타고서 입상을 하고 한 번은 입상을 못하고 두 번 이렇게 기승을 했는데 그 전에는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 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을 많이 쓴 전개를 했더라 이거죠. 게다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4주 동안 기승 정지를 먹은 기수인 김준호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강자 없는 편성이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영주산을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요. 오늘 현 6번마 선행호명인데요. 참 지난번 경주 내용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전에 하더라도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도 좋았고 이게 과거에는 앞에도 갔던 좀 선입으로 붙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피드는 있는 말인데 최근 보면 너무 좀 늦은 전개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뭐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한 숙보 훈련 그리고 뭐 동반 조교 이렇게 아주 뭐 좀 빡빡 갈아놨기 때문에 선행호명 지금 권육 기수가 뭐 지난주에 보니까 안즉수에서 권육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입상을 할 정도로 좀 이번 주에 좀 준비하는 내용, 최근에 기수 본인의 의지, 또 이런 부분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만 선행호명 갖고도 지금 좀 좋은 승부를 펼쳐주길 바라는 말입니다. 예. 특종은 지난번에 인기 많았는데 왜 못 뛴 것 같습니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썩 능력말도 아니고 좀 오히려 900m 또 보면은 문현진 기수가 기승할 때는 그렇게 성적이 썩 좋았던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김홍건 기수가 한번 참았다가 한 발 쓰면서 좀 그런 능력이 나왔는데 말은 최근에 좋아 보이는데
또 역시 그렇게 탁월한 능력만 아니다 보니까 좀 의외로 부진한 결과가 나왔네요. 최근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기수가 안득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문현진 기수도 기승전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주 마방에는 이번 주에는 기승할 수 있는 기수가 없어서 다 타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경주 여기까지고요. 자, 2경주 갑니다. 400m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우선 제 추천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꼴찌온 마필이에요. 5번 승리 요정이란 마필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 17일 날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선입을 타면서도 끈끈하게 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꼴찌로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출발 전에 게이트 안에서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외곽 사행하는 거를 제어하느라고 경주를 망쳐버렸는데 꼴찌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가 아니고 중간에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이 좀 막아준다면은 지난 3월 17일만큼만 타준다면 입상권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해서 5번 승리 요정을 전 추천을 하겠고요. 자, 신사고요. 오늘 좀 휴양마를 보고 싶은데요. 9번마 당대 황후란 말입니다. 주행검사나 대회전 때 보면 좀 전혀 뭐 없습니다. 근데 뛰는 내용을 보면. 근데 이 말이 혈통은 괜찮은 말입니다. 이 모마 한라제왕은 아주 스피드가 빨랐단 말이고, 이 말의 자마인 푸른기상 역시도 단거리에서는 선행으로 좀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작년에 입사를 해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말이 좀 힘이 절차서 좀 능력이 안 올랐던 것 같은데, 휴양 이후에 지금 말을 보니까, 외모도 많이 변해 있고, 일단 좀 체격이라든가 마취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는 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통이 있는 말이라서 지금 휴양 말이지만 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될 말입니다. 예, 무학산성이란 말도 휴양 갔다 오고서 재검봤는데 재검 때 굉장히 빠르게 앞에 나가던데 이거는 400m의 스프린터 역할 할 수 없나요? 근데 조교 때 마치 이 걸음과 밸런스를 보니까 많이 무겁더라고요. 체중이 좀 불고 왔는데 이 말은 뭐 혈통이 그렇게 특별한 특징도 없는 말이고, 주행검사, 같이 뛰었던 이 주행검사가 거의 신마들이다 보니까 이 말이 강하게 몰아서 좀 선행을 갔다 하더라도 이 상대적인 순발력 비교가 되지 않아서 7번은 오히려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썩 좋게 보는 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기 여기까지고요. 자, 3경주 갑니다. 900m 하나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추천마부터 내도록 하죠. 지난 데뷔전에서 성의가 없었어요. 배성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성의 없는 말머리로 일관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말이 6번 송악명물입니다. 발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입상권 근저리에도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주를 그냥 승부보다는 적응하겠다는데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체인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보다는 열심히 타줄 것이다. 그래서 6번 송악명물을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요. 예, 그 7번은 파랑인데요. 이 말은 좀 초창기만 하더라도 말이 약간 좀 운동기성 질환이 좀 심해서 정상적인 속보 걸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았고 말이 약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뷔전 때는 말이 안 들어 많이 기대기도 했고 정상적인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첫 번째 원래 데뷔 예정인 경주에서는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체형은 괜찮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발전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마체로 보고 있고, 지난번 경주를 뛰고 나면서 사실 그 다음 주에 연속 출전을 준비했는데 또 편성 순위에서 밀리면서 또 출전이 안 됐고 지금 2주간 지금 준비가 된 그런 훈련인데 이제 좀 앞다리가 풀리면서 많은 훈련도 정상적인 구보 훈련까지 길게 지금 뻗어주는 내용이 지금 상태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지난번에 순발력도 좋아졌고 강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7번과 파랑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로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경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좀 늦습니다만 데뷔전에서 좀 여유 있게 후미권에 있다가 올라온 말이 이번 장배기로인데 이건 컨디션 어떻습니까? 이 말이 보면 지금 출전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어디 휴양을 간 것도 아니고 마방 안에서 그냥 좀 지난번 뛰고 나서 파행기가 있다 보니까 좀 오랜 기간 휴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주를 준비한 훈련 내용도 그렇게 썩 눈에 띄는 특징이 없었고 이 데뷔전 때 편성 자체가
상당히 똥말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배기로 지금 공백이 약간 좀 현장에서 변화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복귀할 때 보니까 뭐 편성은 약하다 하더라도 너무 여유 있게 올라오는 듯한 발걸음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모바일 3경주는 신사고 위원은 파랑, 허찬진 위원은 송악명무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기로 넘어갑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자, 신사고 위원 먼저 한 마리 추천해보죠. 예, 8로마 선양호란 말인데요. 지난번에 이 레이스가 모바일 레이스였는데, 경주였는데, 정확히 1, 2, 3등을 정확히 순서대로 적중이 됐던 그런 경주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단 하나 찝찝했던 말이 바로 이 휴양말이었던 이 선양호였습니다. 이게 휴양 갔다 와서 말이 좋아졌더라고요. 훈련 때도 보니까 주행도 많이 올라왔고, 컨디션 많이 올라왔다, 좀 변화가 있었다 보고 있었는데, 박성광 기수였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번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경주에서도 딱 그만큼 진 것 같습니다. 박성광 기수가 약간 진로라든가 직선에서 빼서 추진하는 또 이런 부분이 늦었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휴양 이후에 지금 상태가 한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8로마 선양호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요 3번 행복의 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전국 1호라는 애가 앞장을 나가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졌던 경주인데요. 분명히 출발은 얘가 3번이 더 빨랐어요. 그리고 앞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앞에 안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2번 경주가 모두 인기마였어요. 인기마였는데 한 번은 3월 17일은 너무 서둘러서 앞에 가서 4착으로 왔고, 지난번에는 의지가 결여됐고, 2번 경주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는 믿어 못 믿어가 될 거겠죠. 저는 그 전 3월 4일 경주와 2월 18일 날 경주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행보는 지난번 2번의 경주가 저는 능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3번 행복의 문을 다시 한번 저는 추천하겠고요. 자, 한 마리만 더 잡아보죠. 예, 7호마 전국 1호인데요. 지난번에 이 말이 입상을 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또 이때 이 말은 또 복연식으로만, 삼복승만 추천을 해서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말 또 선행을 가서 또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선행이 아니어도 선입에서도 끈기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훈련 성과가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좀 선입에서 좀 끈기를 발휘하지 않을까. 임재원 기수가 보면 최근에 기승 감각이 괜찮아요. 이 친구가 기승하는 말들은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경주.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800m 4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신사고 위원이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12마리 혼전 경주에서 메인 승부를 잡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사표를 정확히 한번 들어보죠. 신사고 위원. 예, 좀 12마리 나온 편성이고 좀 어려움이 있는 또 혼전 구도인데요. 그래도 사실 또 최근에 이런 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를 안 잡았는데 오늘 편성을 봤을 때 노리고 싶은 그런 복병말도 있고, 보면 전체적으로 컨디션 변화가 있습니다. 좀 회복세, 상승세의 말들이 있고, 반면에 좀 하락세의 말들로 약간 좀 구분이 되는 또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에 노릴 수 있는 상승세의 말들 위주로 좀 충분히 지금 혼전 편성에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구도기 때문에 제가 보는 말들 좀 기대해 보면서 좀 중배당 쪽으로 노릴 수 있는, 중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5경주. 제가 볼 때도 전개상도 그렇고 헛바람 잡는 인기말들도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신사고 의원이 제대로 진단을 내리고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들 함께 하시고 좋은 적중, 좋은 배당까지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제6경주입니다. 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요. 당근어천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제가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도 중고배당 막권을 아주 한 방으로 제대로 때려댔습니다. 이 제주 경마 6경주 이전에 서울 경마 6경주가 메인인데 연달아서 제가 상황을 볼 거예요. 서울 경마 적중을 하면 이긴 자금으로 엎어말이를 할 거고, 혹여 실패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상황을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제주 6경주는 1군 경주인데 한라마 1등급인데 강자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승부 의지의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마치고 들어가겠는데 제 관리마가 역시 출전을 하고 있죠. 2마리 관리마로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때리도록 하겠고 남들의 눈에 걸리지 않은 복병 배당마 한두를 엮어서 정확히 3도 안에서 쇼부를 한번 낼 테니까 서울경마에 이은 서울 육경주에 이은 제 6경주에서도 상황을 한번 제대로 보고 중반장에 대상황을 내고 중후반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7경 들어갑니다. 거리 1110m 3세 이상 JIBS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을 먼저 한 마리 설명해 주죠. 예, 저는 3번 한라 영산을 좀 보고 싶은데, 지난번은, 물론 최근에 이 말이 말 상태가 꾸준하게 좋긴 했어요. 꾸준하게 좋긴 했는데,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유독 능력 발휘가 안 되고, 그전에 보면 또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해서 또 능력을 발휘했던 경주가 있었고요. 김용석 기수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기승을 해서 아주 여유 있는 우승을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말을 보면서, 정말 말이 상태가 좋구나 하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았고, 좀, 그 전에 못 뛰었던 또 이런 과정에서 점점 이제 최근에 또 좋은 컨디션으로 변화가 있는 또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번 경주가 아무래도 핸디캡이 아닌 또 이 마령 방식의 부담 중량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높은 부담 중량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3번마 한라 영산이 또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 추천만은요. 저는 원래 이 말이 세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난 2월 17일 날, 그러니까 1월 21일 경주 때부터 또 지난 2월 17일 경주 때까지 뭐 그 당시에는 신사고 위원이 뭐 이 태왕별이라는 마필의 컨디션까지 안 좋게 저한테 얘기해 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를 3두로 완전히 다 쇼더리까지 낼 수 있게끔 해 줬던 말인데 그거는 어쨌거나 승부지하고 상태였고 지난번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담 중량 면에서도 다른 말들과 뛸 때 상당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이태용 마방에서 원당봉이라는 마필하고 2마리를 꺼내놨는데 이런 대상 경주를 놓고 또 다시 뒷박 작전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10번 태왕별이 전 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태왕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사고 한 마리만 더 추천해보죠. 어차피 인기만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마 으뜸공신도 지금 뭐 하자가 없는 또 그런 상태고 아까 얘기한 16조 김영래 조교사 대상경주에 아주 강한 딱 지금 뭐 대상경주를 준비하면서 한 2주 3주간 아예 딱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훈련 패턴 보니까 아주 완벽한 또 대상경주에 맞는 그러한 또 승부 조교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번 으뜸공신도 참 이 말이 재밌는 게 지금 이 말은 올해 들어서 13조에서 16조로 바로 이동이 된 말입니다. 근데 전에 장호성 기수가 이 말을 잘 찾아보니까 한번 이렇게 초창기에 장호성 기수를 기승시키다 보니까 계속 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소속주의 곽용남 기수도 지금 올해 들어 아주 주가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장호성 기수가 너무 지금 이 말과 호흡이 좋다 보니까 지금 곽용남 기수한테 기회가 안 가고 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으뜸공신이 아마 장호성 기수가 입상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아마 곽용남 기수한테 기회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호성 기수 이 말 하나만큼은 그래도 잘 타고 주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말들은 그렇고요. 이제 9번하고 11번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만 좀 해주죠. 9번이 지금 김경훈 기수가 사실은 태양별에 기승을 하지 않겠는가 봤는데 또 이렇게 기승을 결국에는 또 이렇게 했네요. 원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태양별에 아마 좀 생각을 해서 기승 유예시켰던 것 같은데 또 마방과 이 또 마주분들의 또 의견에서 약간 좀 이렇게 기승 기용이 된 것 같아요. 원당봉은 최근 상태는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베스트의 상태도 아닙니다. 좀 어딘가 모르게 참 조금은 아쉽다 하는 한 2% 부족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지금 훈련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핸디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변의 여진이 있는 말로 보고 싶고요. 3대 관계는 말 상태는 아주 좋은 편인데 이재용 기수가 좀 처음 기승을 해서 좀 말의 질주 습성이나 이러한 부분 또 외곽 게이트 이 3대 관계는 좀 선입해서 전개를 해줘야 좀 전개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그런 경주만데 좀 외곽 게이트 이런 좀 조건은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90, 11, 3마리에 기승하고 있는 기수들이 영예 기수 신청한 기수들입니다. 3마리 기승한 기수들이.
그렇네요. 영일조교사 말도 있고 재밌습니다. 예. 특이하게 또 그렇고. 근데 제가 12조 말 지금 두 마리가 나왔는데 저는 뭐 태양별 대신 원당봉으로 뒷박을 때리겠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 집이 하면은 작전을 걸어서 한 집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밝은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사고인이 새겨보는 마필은 한라영산이고요. 저는 태양별, 그 다음에 뭐 도전 가능한 세력으로는 6번, 9번 이 정도 선으로 JIBS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용. 네. 아직 금요일 경마 시작 전인데 이번 주 화이팅해서 좋은 적중들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로 대승 거두시고요. 저는 일요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